배우자나 배우자의 뭐 이제 건강, 뭐 간호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두게 되시고 중요한 계기는 돈을 벌어야 돼요. 이제 시장형이라고 했잖아요. 돈을 벌어야 이게 나와야 어르신들 인건비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료비도 사야 되고 이 영업점을 운영을 해갈 수가 있어요. 다 찍어 나면 일단 상해보험, 공익형은 상해보험, 시장형하고 저기 사회서비스형은 산재보험이 다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험 처리가 다 되고 있고 반드시 어르신들한테 쓰러진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119 다 해가지고 다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떨어졌어. 아무래도 내가 왜 떨어졌어? 나도 힘든데 막 이제 좀 잘 설명을 하지 뭐 이렇게 뭐 컴플레인이 뭐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가끔 어르신들이 이제 깃발을 잘못 들었을 때 사고 나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구청으로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그때 이제 바로 사과를 하고 이제 어르신들 이제 교육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우리는 일단 이게 정부에서 일자리 양이 내려와요. 내려오고 우리의 약간 의지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내려오면은 일단 그냥 사업단은 만들기는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전문적인 걸 하려면은 뭔가 뭐 그래도 거기에 맞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뽑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전문 교육을. 그래서 미리 1년 전에 예산을 따와서 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에 그거를 사업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중간중간에 아는 사람 아는 곳 다 연계를 해가지고 뭘 하든 뭘 어떻게 하든 해서 이런 청을 갖는 교육들 우리 카페 같은 경우 CS 교육 인사법, 대화법, 네 이런 식의 이런 CS 교육 뭐 전문가 붙잡아 놓고 이제 그런 이제 전문가 교육을 좀 먼저 좀 시켜놓고 좀 하면 참 좋은데 이제 노인 일자리 기관은 좀 그게 약간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강습들이 많잖아요. 이게 하면은 이걸 가지고 일할 사람 해가지고 하면 참 좋은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 좀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연계도 하고 여기서 하시는 뭐 체조 선생님이 우리 어르신들 좀 체조도 좀 가르쳐주고 뭐 이런 게 좀 있기는 한데 이제 다른 데들은 그런 게 없어서 좀 부족한 경우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특히 우리가 카페를 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해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참 힘들어해요. 직원들이 이제 곤란하다는 거나 이제 힘든 게 더 많겠죠. 저는 내가 이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이 정도야 뭐 옛날에는 이거 더 했어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기관장보다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더 어르신들과 만나고 이게 힘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평가 관련해서는 저는 아주 참 힘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힘든 게 사실 우리 매해 평가를 받아요. 제가 받았을 때는 우리는 매해 정량 평가 컴퓨터를 늘 전산을 다 바로 입력해야 돼요. 5일까지 모든 거를 다른데 5일 밤을 넘어서는 전산이 다 막혀버려요. 그게 되겠지.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사회복지사 어느 시설을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운영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다 공개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예산, 결산서는 다 공개를 하게끔 올리게끔 돼 있고 업무 추진비, 신용카드 다 올리게끔. 어르신은 4가지를 가장 크게 느끼셨대요. 첫째는 노인 일자리를 통하여 하루하루를 유의미하게 규칙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아침이면 나갈 수 있는 일터가 있어서 하루의 일과가 즐겁다. 즉 활력을 되찾은 느낌이다. 둘째, 이웃 주민들과의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가벼운 인사와 함께 삶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즐거움에 더하여 의사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조그마한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셋째, 일자리로 받은 급여가 경제적 도움으로 가게에 큰 도움은 물론 주변의 크고 작은 경조사 비용에 효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례로 금년 3월 큰 손자가 고등학교 입학을 하였다. 입학 축하 기념으로 첫 달 월급에 보태어 나름대로 목돈을 준비하였다. 이름하여 할비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비에 보탬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니 할아버지로 역할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넷째, 뭐니뭐니 해도 건강에 대한 축복이 너무 풀째 굴러들어온 느낌이다. 실제로 주위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요즘은 건강해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직장생활 정년퇴직 이후 몇 년 동안 큰 수술과 함께 병원 신세를 진 터라 건강에 대하여 아내를 비롯하여 주위에서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었다. 이러던 차에 노인 일자리를 통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평구 내 다 전체적으로 커버하고요. 맞춤돌봄, 이런 통합돌봄 이런 서비스는 저희가 좀 이제 권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 외에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다 부평구 관내 내 전체적으로 협력하는 단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관련해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아까 부평구 체육회랑 가장 많이 협업을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삼산 경찰서가 바로 옆에 있고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삼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발산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도 좀 하고요. 그리고 인천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런 데도 이제 노인학대 예방이나 인권 관련해서 조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산경찰서는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이런 쪽은 주로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금융사기 이런 쪽에 되게 많이 피해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예방을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그런 쪽을 도움받으면 좋은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또 많이 겪으시는 게 교통 관련해서 사고도 많이 나시고 특히 요즘에는 고령자 운전면허 관련해서 조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같이 교통 안전 관련해서 좀 교육도 받고 이런 식으로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이제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보건소랑 아무래도 조금 연계를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관은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게 노인복지관의 6대 기능이라고 아까 나눠드린 정의도 안내에도 좀 써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상담을 노인복지관이 제공해야 되고요. 사회관리나 지역사회 돌봄을 제공해야 되고요. 건강생활 지원도 해드려야 되고 노년사회화 교육을 해야 되고 지역자원 및 조직화도 해야 되고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노인복지관이라면은 어디라도 이렇게 다 해야 되는 주요한 6대 사업이에요. 요즘에 대두되는 것이 이제 노인복지관이 특별히 다른 점이 이제 고령사회가 이제 되었잖아요. 대한민국도 또 초고령사회도 곧 금방 가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요즘에는 트렌드가 통합돌봄이라든지 노인상담 이런 쪽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이런 어려움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되게 뭐 경제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을 가족이 있으시거나 돌봐줄 사람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뭐 풍족하거나 하시면은 별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주로 또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조금 대신해서 케어도 해드려야 되고 이런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누군가 같이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책임지는 게 통합돌봄, 이게 맞춤돌봄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전에는 뭐 다 가족이 없다든지 뭐 아니면 어르신이 스스로 기능을 못하면 다 어디 시설로 간다든지 이런 걸 많이 했지만 물론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점점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렇게 최대한 거주하시는 공간이나 가까운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이 맞춤돌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노인 상담은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신체적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어렵지만 또 많이 겪으시는 게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주로 뭐 우울증이라든지 고독감이라든지 고립감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이런 거는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어르신들 관련해서 되게 많은 또 문제가 생겨났잖아요. 또 흔히 말하는 고독사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노인복지관만이 좀 더 특별하게 가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가 있다든지 뭐 즐거움이든지 아니면은 실생활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쓸모가 있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기 많은 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운동 쪽은 다 요가나 뭐 에어로빅 이런 쪽은 되게 인기가 많고요. 또 악기 기록 이런 쪽도 이제 되게 배워두시면 재미도 있지만 쓸모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되게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또 고정적으로 수요가 많은 거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거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화 교육 이런 쪽이 항상 수요가 많습니다. 만족도도 아무래도 스마트폰은 배우면 바로바로 또 활용하실 수 있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선호하시는 거는 이제 복지관 게시판에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르신 개인 핸드폰으로 문자를 드린다든지 전화를 드린다든지 이런 거 제일 선호하시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홈페이지도 당연히 네. 게시하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유튜브 채널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요즘에는 문자보다 카카오톡을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카카오 채널도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로도 조금 이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뭐 개인차가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민원 관련해서 조금 이제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면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네, 조금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르신의 상처를 주실 수도 있고, 또 그거에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좀 상처를 받거나 위압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뭐 팀단이나 이렇게 좀 같이 공동 대응을 해야 어르신들도 아무래도 좀 어르신을 조금 고정적인 관념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잖아요. 뭐 어르신을 혐오의 대상이나 아니면 좀 고정적인 존재, 아니면 저물어가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결국은 어르신 한 명 한 명도 다 한 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연령의 차이뿐 이제 한 명의 개인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뭐 노인복지만은 아니지만 복지 쪽에 계속 종사를 하시려면 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실 수 있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지, 내가 뭐가 좋은지 이런 거를 스스로 계속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어르신들이 그런 이제 좀 고정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더 뭔가를 배울 수 없다든가, 아니면 자꾸 부정적인 어떤 역할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되게 인식이 많거든요. 근데 복지관 내에서 프로그램을 제가 운영하고 또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이 배우고 또 연습하시고 이런 걸로 되게 기여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운영하는 사물놀이 공연반이 있는데 신명이 매년 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도 하고 또 그렇게 기여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어르신들도 이제 뭐 가족이나 친구나 다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족스럽고,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뭔가를 배워서 또 어디 가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이런 걸 좀 보면서 어르신들이 그냥 고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선배 시민으로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좀 보람이 있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결과들 혹은 뭐 욕구 이런 거를 반영해서 다음 사업 기획할 때 조금 참고하고 또 반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봉사랑 실무는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이 해당 현장을 내가 직접 가본다는 거에 일단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래서 내 눈으로 보는 게 또 의미가 있고, 또 가장 큰 의미는 최소한 내가 이 분야에 조금 맞을까? 아니면 안 맞을까? 이 정도는 분명히 가늠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봉사 갔을 때 이미 여긴 조금 나한테 좀 힘들어 라는 분야가 있다면 당연히 업무적으로 하면 더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조금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